퍼프 페이스트리. 퍼프 페이스트리는 대표적인 유지에 의한 팽창입니다. 유지에 의한 팽창. 다른 뭐 팽창제를 사용하지 않고 거품을 내는 것도 아니고 화학적 팽창제 쓰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결을 만들어서 유지가 녹으면서 팽창되는 제품입니다. 그 원리는 유지를 넣고 싼 후에 여러 번 접어밀기를 반복하지요. 접어밀고 접어밀면서 결을 형성시킵니다. 유지층을. 자, 기본 배합률은 100, 151. 자, 요런 배합률을 써주면서 자, 이게 뭘 만드는 배합률이냐?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밀가루가 100이고 유지는 반죽에 들어가는 유지와 충전용 유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섞은 게 100이다. 물은 50% 정도다. 소금이 들어간다. 자, 이때 밀가루가 특이하게 이제 강력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루텐을 형성시켜야 열이 더 튼튼해지기 때문에 퍼프 페이스트리는 강력분을 사용합니다. 이 유지는 반죽에 들어가는 유지가 있고 넣고 감싸는 충전용 유지가 있습니다. 자, 반죽용 유지는 반죽할 때 넣는 용도입니다. 충전용은 롤인 유지라고 우리가 많이 하고 그리고 판매에도 이런 게 따로 나오고 있지요. 반죽을 밀기 전 반죽 안에 넣고 감싸는 용도의 유지를 우리가 충전용 유지라고 합니다. 두 종류가 섞여서 100이었습니다. 자, 반죽에 유지가 많이 들어간다면 장점은 밀어펴기는 쉽다. 제품의 식감이 부드럽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결이 나빠지고 부피가 작아진다. 요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0% 미만으로 사용합니다. 충전용 유지가 많이 들어갈수록 접기 횟수가 증가할수록 부피가 증가하다. 고점을 지나면 다시 감소한다. 이때의 유지는 특별히 가소성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소성 범위가 넓은 낮은 온도에 잘 얼지 않고 높은 온도에 잘 녹지 않는 온도 편차가 작은 가소성 범위가 넓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유지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단점은 이 충전용 유지가 많이 들어갈수록 밀어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밀어펴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물은 찬물을 사용합니다. 반죽 온도가 20도여야 돼요. 20도 미만이나 20도여야 되기 때문에 얼음물 여름에는 사용하시고 찬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요거 나오면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충전용 유지가 많을수록 결이 분명해진다. 충전용 유지가 많을수록 밀어펴기는 어렵습니다. 충전용 유지가 많을수록 부피가 증가하다 최고점을 지나면 감소한다. 맞습니다. 한없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충전용 유지가 많을수록 가속성 범위가 넓은 게 좋겠다. 네. 자, 제조 공정 한번 보시죠. 옛날엔 이게 시험 종목이어서 만들어 보면서 이해를 했는데 요즘엔 이게 이제 기능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능사들은 이걸 만들어 볼 기회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배울 기회가 없어진 거죠. 자, 제조 공정 3절 3회. 왜 3회냐? 자, 반죽 안에 유지를 넣었습니다. 밀어서 한번 접습니다. 3절 접기 어떻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이거 밀어가지고 요리 한번, 요리 한번 이렇게 접어서 3절 접기 1차를 한 겁니다. 이건 이미 유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전체에 다 유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냉장고에서 휴지하시고 또 밀어서 또 2차로 이걸 한 번 더 합니다. 또 한 번 더 해요. 또 휴지합니다. 또 밀어서 이걸 또 합니다. 똑같은 걸 3번 합니다. 3번. 그래서 3번 접어서 3번 휴지하고 접었다. 이래서 3절 3회 접기라고 합니다. 결국 밀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재단을 하게 되지요. 그럼 이거를 왜 휴지를 이렇게 하냐는 겁니다. 휴지를. 휴지, 쉰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쉬어요? 얘네들은 냉장고에서 쉬어야 돼요. 쉬어야 그 안에 들어있는 유지가 다시 적당히 온도가 내려가면서 녹지 않고 우리가 밀기도 쉽고 글루텐도 다시 안정되고 반죽의 유지의 되기를 갖게 하여 층을 선명하게 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지요. 결국은 이게 제일 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반죽 재단 후에 수축을 방지한다. 이 재단을 했는데 자꾸 오므라들고 쪼그라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휴지의 목적은 이런 거.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인제 커터칼이나 뭐 여러 가지 칼로 재단을 하게 되는데 뭐 밀어 펼 때는 파이롤러가 있으면 참 좋죠. 이게 비싸서 인제 웬만한 집에는, 작은 집엔 두기 어려운데 밀어 편 다음에 굽기 전에 인제 다시 한번 또 인제 예 휴지를 하고 예 파이롤러를 이용해서 미른 다음에 파이칼로 인제 재단을, 이제 식칼로 인제 재단을 예 하겠죠. 파이칼이나 식칼이나 커터칼 같은 걸 많이 사용합니다. 자, 굽기 전에 휴지하시고 계란물 같은 거 잘 발라 주시면 더 이제 노르스름하고, 파치라 그래서 반죽 자투리가 많이 안 나와야 버려지는 게 없는 게 좋겠죠. 굽는 방법은, 자, 문을 자주 열지 않는 게, 자주 열지 않아야 결이 잘 팽창을 잘 하겠죠. 팽창이 잘 될 때 문 열지 마시고 일반적인 제거리보다는 높은 온도에서 구워서 팽창력을 좀 극대화시킵니다. 퍼프 페이스트리의 문제점과 원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프 페이스트리는 일단 이런 문제점에 관련된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온다고 뭐든지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점. 밀어 펼 때 반죽이 자꾸 찢어진다. 밀가루를 이제 박력분을 썼을 때 그렇습니다. 글루텐이 약하니까 찢어지겠죠? 그래서 강력분을 쓰시는 게 좋은 겁니다. 충전용 유지가 그 반죽 안에 골고루 분포가 잘 안 돼서 그럴 경우도 있고, 밀대로 거칠게 밀면 그게 찢어져요. 실제로도 부드럽게 밀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모양을 냈는데 이게 수축을 하는 겁니다. 자꾸 중간에 휴지 과정이 부족했다. 과도하게 밀어 폈다. 반죽이 됐다. 잘했는데 페이스트리가 부피가 작게 나온 거예요. 부피가 작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 충전용 유지가 녹은 경우가 그런가 봐요. 많이 녹아버렸다, 밀면서. 접어서 밀어 편 횟수가 너무 조금 밀었어. 그다음에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구워서 캐러멜화 반응이 빨리 진행된 겁니다. 그다음에 너무 건조를 많이 한 거지. 그다음에 휴지를 너무 작게 했거나, 네, 덧가루 너무 많이 썼거나, 이런 이유로 유지가 작게 나옵니다. 또 하나, 굽는 동안 유지가 주주주주 흘러내려서 철판에 유지가 흥건한 경우가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자, 이럴 때 역시 밀어 펴기를 못해서 중간에 글루텐막이 찢어져서 유지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고, 너무 온도가 높거나 또 낮아도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뭐 밀가루가 잘못됐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퍼페스트리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번 파이. 쇼트 페이스트리라고 합니다. 파이의 정의는 반죽에 여러 가지 과일이나 견과류, 충전물을 넣어서 굽는 제품입니다. 사과파이, 호두파이 이런 거 여러분들 옛날에 시험 종목이었어요. 지금도 시험 종목이지, 호두파이는. 자, 사용 재료의 특성. 사용 재료 주로 밀가루는 중력분을 사용하시고, 유지는 역시 언제나 가소성 범위가 넓은 파이용 마가린을 많이 사용합니다. 착색제라 그래서 특이하게 이 반죽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색깔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뭔가 노른자를 발라서 사과파이 같은 경우에 일부러 색깔을 좀 이쁘게 드리려고 하지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설탕이나 포도당이나 녹인 버터나 계란물, 소다 등을 발라주면 색이 예쁘게 난다는 겁니다. 요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 있죠. 파이에 사용하는 착색제로 어울리지 않는 제품을 고르시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제조 공정 보시면 보통 이제 스코틀랜드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스코틀랜드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밀가루에 유지를 넣고, 이거 찬 유지죠. 이게 차가워야 되는 거죠. 포드 크기 입자로 다지죠. 양손으로 두 개를 다다다다다다다다 가운데를 파서 액체 재료를 넣고 반죽 한 덩어리 만들어 냉장고 넣으시죠. 휴지하는 사이에 충전물 만드시죠. 자, 이때 반죽 온도는 18도가 적당하다. 그래야 파이의 결이, 이 유지가 녹지 않아서 파이의 결이 선명하게 나와서 바삭바삭한 결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충전물을 만들어 봐야죠. 과일 충전물용 농후화제. 농후화제 그러면 또 결합제 역할을 해주는 재료 전분이나
타피오카 전분을 조금 사용합니다. 이 농후화제는 이제 졸일 때 호화가 더 빨리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이죠. 호화를 빠르고 진하게 합니다. 또 안에 이제 광택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과일의 색을 선명하게 하고 냉각되었을 때 적정 농도를 유지한다. 자, 파이 반죽의 휴지 목적 뭐 이거 우리 아까 페스츄리 할 때와 똑같은 겁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얘기를 같이 하고 뭐 이런 파이 제조기 휴지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제 풀어보기에서도 이 휴지하는 게 풍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 것들이 보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답을 모르실 땐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게 정답인 경우도 많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파이의 문제점과 원인. 요거가 의외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요 파이에서 나왔다 하면 여기에 특히 1번 충전물이 끌어넘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충전물, 보통 이제 사과 파이 같은 경우에 사과 충전물을 넣고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넣어서 충전물을 많이 넣고 뚜껑을 덮거나 안 덮거나 이제 꼬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충전물이 넘쳤다는 겁니다. 이 이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껍질에 수분이 많다거나 오븐의 온도가 너무 낮은 거야. 서서히 끓어서 넘치는 거죠. 바닥 껍질에 구멍, 피케라고 하는 걸 하지 않은 거죠. 또 천연산이 많은 신과일을 사용했거나 충전물의 온도가 너무 뜨거운 걸 담은 거죠. 그 바닥 과자에다가. 바닥 껍질이 또 너무 얇아도 그렇고 설탕을 너무 많이 써도 그렇고 제일 큰 이유 위아래 껍질이 잘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숨구멍도 줘야 되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면 충전물이 넘쳐서 끓어 넘치는 효과가 된다. 이러는 겁니다. 파이 껍질이 질기고 단단하다. 뭐 강력분을 썼거나 글루텐이 많이 생긴 거죠. 그다음에 짜투리 반죽을 썼거나 뭐 되거나 이렇게. 바닥 껍질이 축축하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축축할까요? 네. 반죽의 유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온도가 너무 반죽 온도가 낮거나 오븐 온도가 낮거나 바닥을 너무 얇게 쓴 경우에 스며들어 버리는 거지. 충전물이 바닥으로 스며들어 버려서 축축하게 된 겁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낮은 경우 자, 요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요것도. 자, 껍질이 단단하고 요 정형 굽기 후에 자꾸 수축을 한다는 거. 자꾸 오므라들어. 이 경우가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것도 강력분을 사용했거나 반죽 시간과 휴지 기간이 시간이 짧았거나 지나치게 많이 반죽하고 밀어펴서 글루텐이 잡혔거나 자투리 반죽을 쓰면 더 질겨요. 자, 잘 못 붙였거나 얇았거나 자, 요런 들러붙은 경우 요런 경우에도 수축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쿠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쿠키 합니다. 쿠키는 수분이 적은 5% 미만의 작은 과자. 반죽 온도는 한 20도에서 24도, 22도 이쯤입니다. 반죽 온도. 보관 온도가 시험에 잘 나오죠? 10도. 보관 온도. 쿠키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10도 정도에 실온에서 서늘한 곳에서 보관합니다. 쿠키의 종류 중에 반죽형 쿠키와 스펀지 쿠키가 있습니다. 역시 반죽형, 거품형이란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반죽형 반죽과 거품형 반죽에 대해서 제가 했지요. 반죽형 반죽은 크림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역시 이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드랍 쿠키, 소프트 쿠키라고 하고 스냅 쿠키, 슈가 쿠키라고 하고 쇼트브레드 쿠키, 뭐 우리 시험 종목에도 있는 건데 드랍 쿠키는 반죽형 반죽인데 계란 사용량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양 깍지에 넣고 짭니다. 우리 시험 종목 중에 버터 쿠키가 있죠. 시험 종목이죠. 스낵 쿠키는 설탕은 많고 계란은 적어요. 밀어 찍습니다. 이거. 자, 쇼트브레드 쿠키는 스낵 쿠키보다 뭐가 많아요? 유지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양틀로 찍습니다. 부드러운 쿠키. 버터가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부드럽겠죠. 자, 스펀지 쿠키라 그래서 거품형 쿠키가 있습니다. 스펀지 쿠키와 머랭 쿠키. 스펀지 쿠키는 전란을 사용해서 공리법으로 제조합니다. 쿠키 중에 가장 수분이 많죠? 핑거 쿠키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손가락 모양. 옛날에 이게 과거에 그 옛날에 네,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시험 종목이었습니다. 요거 나오면 다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했던 종목이었는데 다행히 없어졌어요. 요게 계란으로 이제 거품 낸 거라서 질죠. 짜기도 어렵고 설탕도 뿌려서
가운데 터쳐서 굽는 제품이고 샌드까지 해야 돼서 일정하게 짜야 됐던 그런 쿠키가 있었습니다. 머랭 쿠키. 자, 우리 집에 우리 어린 친구들은 머랭 쿠키 한번 안 구워 본 친구들이 없습니다. 네. 흰자와 설탕으로 보통 비율은 뭐 1대 1로 할 수도 있고 뭐 1대 2로 할 수도 있고 그 사이로 할 수도 있겠죠. 머랭을 만들어 짠 뒤에 100도 이하로 보통 1 시간은 기본으로 구워야 되고 수분이 많을수록 더 2-3 시간까지도 구워야 합니다. 또는 머랭 쿠키도 있지만 마카롱 같은 것도 이제 머랭으로 만들죠. 자, 요렇게 봤을 때 시험 문제는 반죽형 쿠키 중 가장 수분이 많은 쿠키는 뭐냐? 트러프 쿠키죠. 근데 다음 쿠키 중 이렇게 나왔다면 드랍과 스냅과 쇼트와 스펀지가 보기 중에 같이 있다면 정답은 스펀지 쿠키가 가장 수분이 많은 쿠키입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문제를. 쿠키는 퍼집니다. 쿠키를 물론 이제 많이 안 퍼지게 하는 요령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쿠키가 시험에서 나왔다 하면 여기입니다. 쿠키의 과도한 퍼짐의 원인이 아닌 것은 얘는 정말 너무 단골인 것 같아요. 단골입니다, 단골. 어 지르면 당연히 들러붙고 바닥에 들러붙고 퍼집니다. 그다음에 설탕이 너무 많아도 이게 늘어져요. 반죽이 퍼집니다. 또 너무 낮은 온도에서 구우면 어쩔 수 없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퍼집니다. 유지 함량이 적거나 밀가루량이 많으면 안 퍼지죠. 안 퍼집니다. 자, 그다음에 거꾸로 이번에는 쿠키의 퍼짐을 좋게 하고 싶어. 퍼짐을 좋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으면 미싱을 많이 하거나 뭐 딱 봐도 팽창제를 쓰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네요. 팽창제를 사용하거나 입자가 큰 설탕을 쓰거나 오븐 온도를 낮게 설정하거나 알칼리성 재료의 사용량을 증가시키거나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설탕을 많이 사용하면 퍼집니다. 반죽을 오래 하거나 오븐 온도를 너무 높게 굽거나 분당, 여러분 설탕량을 이제 분당으로 바꿔서 하시면 덜 퍼집니다. 네, 분당. 가루 설탕을 쓰시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쿠키의 퍼짐성에 관한 원인, 시험이 나옵니다.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왜 많이 퍼졌겠는가? 왜 퍼졌을까? 알칼리성 반죽이었다. 설탕이 많았다. 유지가 많았다. 질었다. 온도가 낮았다. 이거 하나만 외워주시면 이거의 반대 개념이니까 서로 간에 반대니까 하나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늘러붙었어. 지으면 늘러붙죠. 팬이 더럽거나 설탕이 많았거나 계란이 많았거나 그러면 늘어붙습니다. 오히려 퍼짐을 좋게 하려면 제가 나왔습니다.